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가족센터와 함께하는 수학 수업. 오늘은 5학년 2학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단원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기 수학 공부하기에 앞서서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어려워.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 라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 문제를 풀 때, 지난번에 어떻게 풀었더라? 기억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억이 나면 다행이지만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수학은 여러분, 어떻게든 풀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조금은 비효율적이고 조금은 이 방법으로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일단 어떻게든 풀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문제를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계산 실수할 때 있잖아요. 계산 실수 괜찮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계산을 실수하는 것은 여러분들 당연한 거예요. 다만 계산을 실수할 때 실수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계산을 실수하면 실수할 때 습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더하기를 빼기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숫자를 받아 올림할 때 그것을 빼먹는다거나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부분이 뭔지를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이렇게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쉬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예전에 쓰던 방법이 더 좋아 라고 한다면 그 방법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꾸자꾸 선생님이 다른 방법으로 푸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시고 새로운 방법이 더 편하면 그때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전에 쓰던 방법을 그대로 써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수학 문제를 풀 때 숫자가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숫자가 커지거나 아니면 식이 좀 복잡해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간단한 숫자로 바꿔서 풀면 된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어려운 문제는 쉽게, 어려운 숫자는 간단한 숫자로 바꿔서 푸는 방법을 선생님이 같이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간단한 숫자로 바꿔서 풀어도 된다. 자, 그 다음 수학 표현에 익숙해져요.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학에서 쓰는 용어는 우리들이 평소에 쓰는 말과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라는 용어가 이번 시간에 나올 건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초과라는 말, 그 다음에 미만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수학에서는 수를 표현하다 보면 그런 용어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학에서 쓰는 용어는 우리 평소 쓰는 말과 다르다. 그러면 익숙하지가 않겠죠. 그냥 자주 써보고 익숙해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말과 공식이 나오면 여러분 항상 새로운 것을 머릿속에 다 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말과 공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 포스트잇과 같은 종이에 써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나면 바로바로 옆을 보고 책상을 보고 하면서 그냥 그때 했던 말이 요거였구나 확인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교실에는 커다란 종이가 있거든요. 그럼 종이에다 그날 배웠던 공식 같은 것들을 써둬요. 써두고 옆에다 벽에다 붙여놓거든요. 붙여놓은 다음에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지난번에 배웠던 건데 하면 옆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했던 용어들, 그 다음에 공식들이 벽에 붙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말과 공식을 여러분 한 번 배웠다고 다 기억이 나는 건 당연히 아니죠.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고 그때그때 확인해 가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과 이하라는 용어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중기내 반 학생들이 왕복 오래 달리기를 하였습니다. 중기내 반 학생들의 기록을 알아봅시다. 돼 있죠. 자, 왕복 오래 달리기를 했는데요. 자, 준기는 70회, 명환이는 65회, 은서는 50회 이렇게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볼게요. 왕복 오래 달리기 횟수가 70회와 같거나 많은 학생의 기록을 써보세요. 돼 있죠. 자, 70회와 같은 건 무엇이 있습니까? 준기가 있고요. 명환이는 70보다 작죠. 그러면 명환이는 아니고 은서는 같거나 많은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은서 동그라미. 나린이도 70회보다 많기 때문에 나린이도 동그라미. 예은이는 70회보다 숫자가 작죠. 예은이는 아니고요. 상철이는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70회와 같거나 많은 학생의 기록은 자, 준기 70회. 준기가 70번. 70번. 자, 은서는 75회. 나린이는 73회. 상철이는 71회. 이렇게 4명이 같거나 많은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70, 71, 73, 75와 같이 70과 같거나 큰 수를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상이라는 글자는 한자어예요. 자, 우리 한국에서는 한자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예전부터 한자를 써왔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 쓰이는 용어는 한자어가 많아요. 자, 선생님이 여기 위에 이상이라고 적어볼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상자는 무슨 뜻일까요? 상자. 상자는 뭐보다 높다, 많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요. 자, 여기서 상자는 많다라는 의미고요. 앞에 있는 이자는 어떤 뜻일까요?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상이란 말 자체가 같거나 많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상이라는 수가 있고요. 만약에 70 이상인 수를 같거나 큰 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요. 자, 70은 들어가죠. 70과 같은 부분에 동그라미 색칠을 해줍니다. 70도 색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70보다 큰 쪽에는 여러분들이 선을 쭉 그어서 색깔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7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내용을 볼게요. 자, 연순회 반 학생들이 이번에는 50m 달리기를 했다고 합니다. 연순회 반 학생들의 기록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순회 반 학생들은 일단 연수는 10초고요. 성권이는 9.5초, 서연이는 10.8초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50m를 달리는데 시간이 10초와 같거나 짧은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학생의 기록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랑 같은 사람은 연수가 있고요. 이번엔 짧은 사람이죠. 10초보다 성권이는 시간이 짧게 됐습니다. 서윤이는 10초보다 넘어가 버렸죠. 그럼 서윤이는 아니고요. 채원이는 8.7초니까 10초보다 작아요. 자, 채원이 동그라미. 정인이는 11초죠. 정인이는 10초보다 많고요. 정우는 10초보다 적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한번 써볼게요. 연수는 10초가 걸렸고 성권이는 9.5초, 채원이는 8.7초, 정우는 9.0초가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자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같거나 짧다. 이것은 자, 아까 같다는 의미는 이라는 한자어를 썼고요. 짧다는 말은 아까는 위로 가는 거였잖아요. 상. 그러면 아래쪽으로 가는 것은 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같거나 짧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자어로 바꾸면
이하라는 말을 쓰도록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10.0, 9.5, 9.0, 8.7과 같이 10과 같거나 작은 수를 이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10 이하인 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자 10과 같잖아요. 그럼 10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먼저 점부터 찍어주고요. 10보다 작은 쪽을 다 선을 그어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상 그리고 이하를 배웠어요. 그러면 하나 더 배워볼게요. 60 이상인 수의 동그라미표, 이상인 수의 동그라미표, 50 이하인 수의 세모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60보다 같거나 크면 됩니다. 67. 그 다음 60도 같은 수니까 동그라미. 그 다음에 큰 수는 72가 되고요. 자, 이하 50보다 같거나 작은 수를 볼게요. 자, 53은 아니죠. 47은 5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여기 47의 세모. 자, 58은 5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아니고요. 41은 작습니다. 그 다음 36은 또 50보다 작은 수기 때문에 36도 세모. 그리고 50이 나왔죠. 자, 50 이하는 50과 같거나 작은 수기 때문에 50도 세모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수직선에 38 이상인 수를 표현을 해볼게요. 30에서 40 사이에 자 31, 32, 33, 34, 35, 36, 37, 38. 자, 이 자리가 38이 되겠네요. 그럼 38 이상이니까 38도 포함이 되잖아요. 동그라미를 그린 후에 38도 포함이 되니까 38을 먼저 색칠을 해주고요. 큰 수니까 여기 위에 선에다가 색깔을 칠해주면 됩니다. 46 이하를 보도록 할게요. 46은 자 여기 41, 42, 43, 44, 45, 46. 자 46도 동그라미를 한 다음에 46 이하니까 46도 포함이 되죠. 자 색칠을 하고 자 이하라는 말은 46보다 작은 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쪽에 선을 그어서 색칠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상과 이하를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초과와 미만이라는 용어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슬기내반 학생들이 악력을 재었습니다. 자, 여기 악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악수 해봤죠? 악수. 자, 악은 손으로 움켜쥐다 라는 뜻이에요. 자, 손으로 꽉 잡아당기는 거예요. 꽉 잡아당기는 력,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력은 무슨 뜻이냐 하면 손으로 잡아 당기는 힘, 이것을 악력이라고 합니다. 자, 학생들의 기록 알아볼게요. 슬기내반 학생들은 이러이러한 악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문제, 악력이 19kg보다 큰 학생의 기록을 모두 써보세요. 앞에 문제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문제는 자 같거나 큰, 같거나 많은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서는 같거나 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무엇만 있냐면 큰만 있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슬기는 19.0이죠. 19kg과 같은 수잖아요.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는 큰 걸 하라고 했기 때문에 슬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연이는 18.5니까 19보다 작죠. 아연이는 아니고요. 이산이는 22kg이니까 19보다 확실하게 큽니다. 재환이도 19.4니까 19보다 확실하게 크고요. 민지는 작고 수진이는 20.9kg이니까 19보다 큽니다. 그래서 악력이 19kg보다 큰 학생의 기록은 슬기가 포함이 되지 않는 이산이, 그 다음에 재환, 수진이의 기록이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직선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19.4, 20.9, 22.0 등과 같이 19보다 큰 수를 19 초과인수라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일단 수직선에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19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책을 자세히 보시면 19에는 색칠을 하지 않습니다. 19는 그냥 동그라미를 하고 비워놓아요. 비워놓고 19보다 큰 쪽만 선을 그어서 색칠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일단 참고로 초과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들 혹시 뭐 게임을 하는 친구 있나요? 게임을 하는 친구들 중에 뭐 주인공이 에너지를 모았어요. 에너지를 모으고 나서 어떤 궁극 필살기를 써요. 자, 이거는 많은 에너지 데미지를 줄 거야 하면서 탁 쓰는데 그럴 때 평상시에 내가 쓰는 기술보다 더 강한 것을 초필살기라고 합니다. 초. 자, 필살기보다 더 강한 것이 자, 필살기가 있어요. 자, 필살기보다 더 강한 것이 초필살기입니다. 초필살기. 여기서 말하는 초는 무엇보다 넘어서다, 더 강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초과라는 말은 자, 무엇을 넘어섰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초는 무엇보다 더 많고 뛰어나다. 과는 과하다, 아주 많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고 강하고 많다라는 말 자체가 초과라는 말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많다, 무조건 무엇보다 더 많다라는 말은 초과라는 말을 씁니다. 지혜네 반 학생이 제자리 멀리뛰기를 했대요. 그 다음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자, 지혜, 서우, 유빈이 이렇게 제자리 멀리뛰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제자리 멀리뛰기를 한 거리가 140cm보다 짧은 학생입니다. 짧은 무엇보다 부족한 것을 찾는 거예요. 자, 지혜는 140.0으로 똑같죠? 똑같은데 우리가 찾는 것은 짧은 걸 찾기 때문에 지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서우는 140보다 작은 게 맞죠? 서우 동그라미. 유빈이도 140보다 작은 숫자입니다. 유빈이도 동그라미. 정연이는 140.9죠. 그렇기 때문에 140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정연이는 아니고요. 원영이는 137.0입니다. 140보다 확실하게 작기 때문에 동그라미. 하늘은 143.0이니까 140보다 큰 수죠. 하늘이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여기에서 답에 해당되는 것은 서우 135.8 그리고 유빈이 139.5 그 다음 원영이 137.0 이렇게 3명의 학생이 140cm보다 짧은 기록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래쪽 볼게요. 139.5, 137, 135.8 등과 같이 140보다 작은 수, 같거나 작은 수가 아니라 작은 수입니다. 이럴 때 그 수를 미만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미만이라는 수는 수직선에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140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40 부분은 동그라미로 비워둬요. 140에 동그라미를 하지만 색칠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140보다 작은 쪽에 선을 쭉 그어서 아래 수직선에 색칠한 것처럼 나타내면 됩니다. 자, 참고로 미만은 무슨 뜻이냐면 미만은 자, 미는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니다. 만은 가득 차 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가득 차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물컵을 생각해 볼게요. 물컵이 딱 있는데 물컵에 가득 찼어요. 만약에 가득 찼으면 물컵의 크기랑 물이 가득 찬 게 같은 수가 됐죠. 그런데 가득 차지 않았대요. 물컵이 있는데 물컵보다 무조건 작아야지만 가득 차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만은 어떤 뜻이냐면 다 채우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작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용어를 네 가지를 배웠거든요. 그 네 가지 용어 한번 오른쪽에 적어 볼게요. 자,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 네 가지 용어를 배웠는데요. 선생님 여기 적어 줄게요. 이상은 같거나 크다. 이하는 같거나 작다. 초과는 크다. 미만은 작다. 자, 요렇게 우리가 배운 게 요게 다예요. 자, 이것은 선생님이 종이 모양처럼 이렇게 네모를 그렸죠. 여러분들 포스트잇 같은 곳에 한번 적어서 아니면 공책이라든지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렇게 적어두세요. 적어두고 헷갈릴 때마다 보시고 문제를 풀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오른쪽 적은 걸 바탕으로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수의 범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기내 반 남학생들이 윗몸 말아 올리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기내 반 남학생들의 기록이 어떤 등급에 속하는지 알아봅시다 되어 있죠. 자, 먼저 중기부터 볼게요. 중기는 36회를 했습니다. 그럼 중기가 들어가는 곳은 어디가 될까요? 중기는 3등급이네요. 중기는 3등급. 자, 명환이는 볼까요? 명환이는 22죠. 20인데 여기 보니까 22 이상이 되어 있네요. 22도 그러면 어느 등급에 가야 될까요? 그렇죠. 3등급이죠. 준기 명환이는 같은 등급입니다. 은민이 볼까요? 은민이는 51이죠. 51이니까 41 이상 79 이하가 들어가겠죠. 자, 은민이는 2등급. 형진이는 17이니까 4등급. 정훈이는 39입니다. 39인데 여기서 어디에 해당될지 딱 보니까 22 이상, 39 이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39와 같거나 작은 거니까 정훈이는 39랑 같죠. 그럼 정훈이도 3등급입니다. 정훈이 3등급. 자, 상철이 볼게요. 68. 68은 40 이상, 79 이하 등급인 2등급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준기가 속한 등급의 횟수 범위를 말해보세요. 자, 준기가 속한 범위의 횟수 범위는 22 이상 39 이하가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여기 볼게요. 준기와 같은 등급에 속하는 학생의 이름을 모두 써보세요. 그 다음 문제 나왔죠? 자, 선생님이 앞에 써놨습니다. 준기랑 같은 등급에 속한 학생들은 누구입니까? 명환이, 정훈이가 해당이 되겠죠? 자, 명환이, 정훈이를 써주면 여러분들 정답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준기가 속한 등급의 횟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기는 아까 3등급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3등급 내용을 볼게요. 3등급은 22 이상 39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2보다 같거나 큰 것. 자, 그러면 22 이상부터 표현해 볼게요. 여기가 21이고 22. 그럼 22에 동그라미를 먼저 한 다음 같거나 크기 때문에 22에 일단 색칠을 해주세요. 색칠을 해주고 자, 그 다음 39 이하를 보겠습니다. 39와 같거나 작아야 되죠. 그럼 39 자리에 동그라미 하고 39도 역시 색칠을 합니다. 자, 22보다 같거나 크고 39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니까 이 부분에 두 동그라미 사이에 색칠을 해주면 표현이 끝납니다. 해서 수의 범위를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사용해서 수직선에 나타내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5 이상 8 이하는 5와 같거나 크죠. 그리고 8 이하도 같거나 작죠. 그래서 여기는 색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같거나 크고 같거나 작다. 자, 5 이상 8 미만인 경우에는 5에는 색칠을 해야겠죠. 이상이니까. 근데 8 미만인 경우에는 8은 색칠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그라미만 해주면 돼요. 자, 5초가 8 이하. 그럼 5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죠.
그러면 5에는 동그라미를 하지 않고 자 8에는 색칠을 해서 이하를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5초가 8 미만 그러면 5에도 색칠을 하지 않고 8에도 색칠을 하지 않고 이렇게 수직선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실력 쑥쑥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8 이상입니다. 이상이 무슨 뜻이었죠? 같거나 크다. 자, 그리고 18 미만. 미만은 뭐였죠? 작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자, 28 이상인 수를 보니까 28 들어가고요. 35도 해당이 되고 41 이렇게 3개가 해당이 되네요. 18 미만인 수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겠어요? 18보다 작기만 하면 되죠. 자, 12 해당이 되고 17도 해당이 되고 여기는 18은 18 미만에 포함이 될까요? 아니죠. 18하고 같은 수는 이하라는 표현을 써야 되죠. 그래서 18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수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고 범위에 포함되는 자연수 한번 알아볼게요. 자, 항상 선생님이 문제를 쓸 때는 초과의 밑줄, 이하에도 밑줄을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굉장히 익숙하지만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은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을 치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초과의 밑줄, 이하의 밑줄. 자, 12 초과니까 12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자, 12에 동그라미 하고 자, 그 다음에 15 이하라고 됐죠. 15에 동그라미를 한 다음 이하에서 2는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15는 색칠을 해줍니다. 그러면 수직선 나타내면 이 가운데 선을 연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포함되는 자연수를 모두 써보세요 되어 있네요. 자, 요 범위에 들어가 있는 자연수는 13, 그 다음 14, 그 다음에 15에는 색칠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5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3, 14, 15가 되네요. 자, 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원인의 가족은 12세인 예원이, 7세인 동생, 45세인 아버지, 43세인 어머니, 70세인 할머니로 모두 5명이라고 하네요. 예원인의 가족이 모두 박물관에 입장하려면 입장료를 얼마 내야 될까요?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어린이는 8세 이상 13세 이하인데 자, 여기서 보니까 예원이는 12세죠. 자, 예원이는 어린이 요금을 내야 되고요. 예원이. 그 다음에 청소년 볼게요. 13세 초과 20세 미만. 여기 보니까 위에 청소년은 없네요. 청소년은 아예 없습니다. 어른은 20세 이상 65세 미만인데 자, 여기 보니까 아빠, 아버지, 어머니 모두 어른에 포함되네요. 자, 아버지, 어머니.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표현된 사람 볼게요. 자, 예원이 표시했고, 아버지, 어머니 표시했고, 자, 동생과 할머니는 아직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8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무료라고 되어 있죠. 자, 동생은 7세예요. 8세보다 무조건 작죠. 그러면 동생 여기 적고요. 그다음 할머니가 연세가 70세세요. 그러면 65세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65세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할머니는 여기에 들어가네요. 동생과 할머니는 무료예요.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입장료는 얼마를 내야 될까요? 어린이는 예원이 1명이죠. 자, 어린이 1명. 그 다음 청소년은 없고요. 어른은 아버지, 어머니 2명이 있네요. 그러면 요금을 전부 더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어린이 1명 있고요. 2,000 더하기 아빠 요금 내야 되죠. 어른 1명. 그 다음 어머니 요금 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모두 더하면 14,000원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은 더하기로만 풀었는데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먼저 어린이 요금을 쓴 다음 그 다음에 6,000이 2개가 있잖아요. 2번 더해졌으니까 더하기 6,000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도 답은 같기 때문에 자, 위에 있는 1번처럼 풀어도 되고 2번처럼 풀어도 돼요. 방법은 여러분들이 편하다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답은 14,000원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4가지 용어 배웠습니다.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었고요. 자, 여러분들 이상은 같거나 크다. 이하, 여기 앞에 있는 이는 같다는 뜻이라 했어요. 이하는 같거나 작다. 초과, 미만은 여기에서 앞에 있는 이상, 이하에서 같거나를 빼버리면 돼요. 초과는 그냥 크다. 미만은 작다. 자, 이 용어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 번에 외우면 정말 좋겠지만 안 외워지는 친구들은 적어놓고 보면서 문제를 푸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속속 정리 내용 여러분들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하는 첫 번째 수학 시간 어땠나요? 내용이 많이 어려웠나요? 자,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한 번만 공부하고 그걸 다 이해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처음 공부하는 내용, 그리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내용은 항상 자주 접하면서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당겨서 봐도 괜찮으니까 자주 봐서 익숙해진다라는 것 항상 여러분들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학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